이번 8월 11일 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MSCI 코리아 지수 편입 이슈가 있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8월 달까지 이 수급으로 버티는 힘이 있을 거고요. 10월, 11월로 넘어가면서는 대주주 과세 요건, 요걸 좀 잘 이용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상반기 굉장히 뜨거웠던 2차 전지 섹터는 하반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많은 조정받았다가 또 굉장히 어떤 것들은 굉장히 다시 제자리까지 다 돌아왔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산업의 네. 성장으로 보면 네. 침투율이 5%를 넘었을 때 네. 그 성장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질러라고 그러고, 네. 그 해리덴트가 만든 옛날에 버블 부분이라는 책에 보면 나옵니다. 네. 그때는 1910년도에 포드 자동차, 네, 마차에서 이제 내연기관차로 넘어갈 때 얘기를 하고, 거기서 5% 침투율입니다. 침투율. 침투율이 넘었을 때부터 이 주가가 S곡선을 네.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40%가 넘어갔을 때부터는 이제는 서서히 빠져나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고,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1등으로 올라갈 때 2013년 뭐 그때도 비슷한 그런 스마트폰의 침투율이 있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의 침투율이 이제 10%를 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이제 S곡선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X곡선에 들어갔을 때 처음 주도주는 테슬라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테슬라가 420불을 갔던 주가가 101불을 찍었어요, 이번에. 맞아요. 400이 100이 되면 얼마예요? 75% 마이너스잖아요. 네, 이번에 76%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맞아요. 아니, 그 좋다는 엔비디아도 뭐 340불 하다가 130불 찍고 올라왔으니까. 네. 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게 바로 주식의 성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면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얼마나 그렇게 성장 가치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투자하는 그 기업의 주가 변동성은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신용 포지션 절대 안 됩니다. 신용만 없으면 떨어지면 또 살 수가 있는데, 신용을 갖고 있으면 이 떨어질 때 결국은 털리게 돼요. 반대매매. 그래서 절대 지금은 신용 포지션은 이제 하시면 안 되고,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들어와 보면, 이번 8월 11일 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MSCI 코리아 지수 편입 이슈가 있어요. 8월 11일에요. 네. 지수 편입 이슈가 있고, 지금 유동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이번에 지난 5월 달에는 탈락했었거든요. 될 거다라고 생각했다가 안 됐는데, 이번 8월 달에는 리포트 읽어보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되잖아요. 되면 8월 30일 기준으로 편입이 되는데, 그러면 MSCI 이 지수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 지수를 따라하는 펀드들의 규모가 꽤 큽니다. 꽤 큰데 얼마를 사야 되냐라고 대충 봤더니 한 9천억 정도 사야 돼요. 9천억 정도. 그러면 이 9천억이 거래 대금하고 잘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하루에 거래 대금이 얼마인가를 보시고 9천억. 하루에 거래 대금 뭐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팔 때 임팩트를 안 주려고 어떻게 주문을 주냐면요. 오늘 전체 거래량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수준으로 사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하루에 100만 주가 거래되면 외국인이 주문을 줄 때 한 30만 주까지만 사라는 거죠. 왜 그런 주문을 주냐면, 삼성전자를 500만 주를 쳐야 되는데 오늘 500만 주 다 사주세요 했다가는 하루에 100만 주 거래되는데 500만 주를 사버리니까 주가가 폭등하겠죠. 그런 약간 시세 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문을 줄 때 그 시세에 크게 영향을 안 주려고 거래량의 25%, 30%만 주문을 내거든요. 그래서 며칠씩 나눠 사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 9천억이라는 숫자가 꽤 큰 숫자입니다. 꽤 큰 숫자이라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8월 달까지 이 수급으로 버티는 힘이 있을 거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021년 8월 달에 이미 편입이 됐어요. 그렇게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MSCI 수급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동안의 코스닥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냈던 주도주의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9월, 10월, 11월로 가면 이 대주주 과세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짜증나는 수급 이벤트가 또 생기는 겁니다. 네. 아니, 좋은 주식을 그냥 나는 3년, 5년 들고 갈 거야. 라고 샀다 하더라도, 사가지고 3억 샀는데 지금 한 15억이 된 거예요. 네. 15억이 됐는데, 아니, 10억만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안 내도 되는 세금을 22%나 내려고 하다 보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또 팔게 돼 있어요.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발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왜냐하면 장기 투자 문화를 저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3억 해가지고 10배를 먹었던, 20배를 먹었던, 내가 장기 투자를 하면 오히려 세제의 혜택을 받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해를 넘기고 주주명부에 10억 이상이다라고 그게 돼서 넘어가면, 네. 그러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또 직계 좀비속이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이걸 직계 좀비속 이런 거 없애자 했다가 네. 결국 도루묵이 됐어요. 왜 직계 좀비속이냐면 아내 몰래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내 몰래, 남편 몰래 할 수도 있고. 근데 한 1년 반 지나면 불성실 가산세가 날라와요. 뭐지? 나 에코프로 10억 안 되는데 했더니 10억은 뭐야? 나 3억밖에 안 되는데 라고 했더니 아버지도 가지고 계시고 어머니도 가지고 계시고 내 아내도 가지고 다 알고 계시고. 있을 테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우리 애도 한 3천만 원어치 사는 거고. 사실상 누가 뭐 가지는지 잘 모르죠. 요즘 같은 시대. 요즘 같은 시대에 프라이버시, 가족 간의 네. 프라이버시도 중요시하는데 그러다 보면 10억이 넘어서 나중에 이 전 가족이 세금을 내야 되나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도 그런 수급의 요인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특히 9월 달에는 추석 때문에 추석의 명절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받는 현상 그리고 10월, 11월로 넘어가면서는 대주주 과세 요건 요걸 좀 잘 이용하시라는 거죠. 네. 배터리 셀 쪽은요, 그러면 대형주? 셀 쪽이 이 부분도 보시면 지금 CATL 같은 경우에 중국의 CATL이 올해 연초 이후 몇 퍼센트 정도 올랐겠습니까? 한 4% 올랐어요. 거의 못 올랐네요. 네. 거의 못 올랐습니다. 한때는 중국의 전기차 의 성장세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랐었죠.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올해는 보니까 영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CATL이 만드는 제품하고 또 국내에 아주 우수한 그런 배터리를 만드는 거랑 좀 기술적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보시면 그 핸드폰에 보면 보조 배터리 많이 있잖아요. 보조 배터리 보면 전부 중국산이에요. 맞아요. 그죠? 네. 네. 우리가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 배터리도 우리가 1등이었죠. 네. 이 리튬 이온 배터리도 우리가 1등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보면 이 보조 배터리 이래 보면 샤오미, 미 있고 그죠?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근데 이 보조 배터리의 성능이 얼마나 지금 삼성에 장착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배터리랑 성능 비교 안 하시잖아요. 그냥 충전만 되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가격을 낮추고 이러려면 중국산에 남아도는 이 배터리를 쓸 수 있는 거죠. LFP 배터리도 쓸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요즘 전기차 시장이 약간 좀 무너지고 있잖아요. 구조조정이 막 일어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남는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또 하반기에도 약간 영향을 수급에 약간 교란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교란. 그런 차원에서 이 셀 메이커들이 CAT를 보니까 영 힘을 못 쓰네. 그리고 우리나라 LG엔솔도 보면 약간 무거워요, 보면. 그리고 PBR이 한 6배 정도, 4.5배에서 6배 내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도 약간 비싸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셀 메이커도 지금 급하게 쫓아설 게 아니라 다시 싸질 때는 좀 기다려서 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곧 있으면 이제 기업들 2분기 실적 때 다 나오잖아요. 좀 이번에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실적을 우리가 자세히 좀 봐야 되는 게 1분기 지금 2분기 주가가 올라온 종목들 보면 거의 다 실적 모멘텀이에요. 엄청난 실적 모멘텀으로 배터리 전부 실적 모멘텀이었죠. 현대 기아차 전부 실적 모멘텀이었죠. 피부 미용기계
실적 모멘텀이죠. 조선주도 최근에 뭐 장난 아니거든요. 조선주 올라오는데 조선주도 흑전하면서 실적 모멘텀이에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래서 실적 모멘텀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고 네. 체크를 할 때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네이버 들어가 보시면 2022년, 23년, 24년 그리고 분기별로 이 네, 맞아요. 컨센서스가 다 있어요.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의 컨센서스는 얼마고 실제는 얼마 나올 것 같은지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보면 컨센보다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가 있고 나쁘게 보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 오랫동안 조금 신뢰를 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가 있다면 네, 그분들의 리포트를 보면서 아 컨센보다 이번에 좀 좋게 나오겠네 라고 하는 그런 업종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보면 유가도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77불까지 와 있는데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려다 보면 네. 저는 당연히 이제 10만 원을 넣으면 네. 조금 모자랄 줄 알았는데 네. 93,000원에서 멈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 네.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유가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 10만 원 넣으니까 6칸, 7칸 될 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 네. 그러면 13, 14만 원을 넣게 되면 내가 쓸 돈 4만 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가처분 소득이 이제 줄어든 효과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가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뭐니 해도 조금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네, 그걸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세미나 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의 항공주들이 주가가 좋잖아요. 네. 그런데 리오프닝이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네. 실제로 항공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항공기 추가 구매 이런 게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으로 인수가 됐고요.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인수를 하면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근데 항공사 노조가 세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잘 못하죠, 보면. 그런데 리오프닝이 되면서 항공 편수가 증편이 되고 네. 노선도 다시 많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비행기를 다시 사야 돼요. 그렇죠. 예, 리스 계약을 해서든 어쨌든 늘려야 되는데 아시아나를 구조조정을 늘리지만 않아도 구조조정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캐파를 확장하는 거에 좀 소극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저가항공 LCC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이번에 망할 뻔했잖아요. 실제로 망하는 회사도 나왔고 네, 플라이 강원 뭐 이런 데는 실제로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엄청난 적자가 났는데 겨우 유상증자 어떻게 해가지고 망하는 거 메꿨는데 항공기를 어떻게 구매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또 소극적이다 보니까 약간 H&M이 네. 재작년에 떼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10년 10년 적자난 걸 네, 1년 반 만에 다 벌어버렸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야, 이 항공사가, 네. 워런 버핏이나 보면 우리 매니저들이 항공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안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약간 모멘텀이 좀 생기겠네. 네, 계속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수요 중에 하나가 중국인들의 요커들이 여행이거든요. 그 요커들이 작년까지 못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 요커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항공사들이 증편이라든지 항공기 구매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약간 이 수급이 안 맞겠더라고요. 수급이. 우리가 그 반도체를 하든 경기 소비재를 하든 네. 저희 펀드 매니저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데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터지고 수요가 얼마나 떨어질지에 대한 거는 예측을 못해요. 못하는데 공급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공급을 체크하고 있으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도 저희가 최근에 공급 체크하고 삼성전자가 감산한다고 했을 때부터 주가가 올라간 이유도 공급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항공사들의 캐파를 이렇게 한번 쭉 체크해 봤더니 야, 이거 잘하면 올해 하반기 내년 내내 잘하면 네. 쇼티지가 되겠구나. 그럼 쇼티지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격이 올라가죠. 올라가겠죠. 네. 재작년에 운송료 올라간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고 실제로 최근에 뭐 네.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단거리 노선이든지 네. 보면 코로나 전에 2019년보다 많이 비싸졌어요.
예, 많이 비싸졌는데 가격 저항이 없어요. 왜냐면 가야 되니까. 그렇죠. 티켓 가격이 옛날이랑 다르더라고요. 제주도나 일본 갈 때 보면. 그죠? 제주도 가는 게 뭐 싼 거는 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7만 원, 10만 원 줘야 되고. 옛날에는 뭐 왕복에 10만 원이면 그랬다면서요. 충분히 갈 수 있을 타임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가격이 제가 보니까 19년도 대비해서 분명히 가격이 30에서 70% 올랐는데도 가격 저항 없이 지금 막 수요가 나오는 모습이라서 이런 부분이 하반기 내년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미국 종목은 보면 그동안에 보잉 같은 경우가 737 맥스 그 사고 기종이라 가지고 네. 그동안 많이 못 팔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많이 그동안에 저조했던 부분이 지금은 막 이제 주문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제 한 대씩 줘라는 모습이 내년에 막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항공사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네. 그 번 돈으로 이제 또 추가 구매를 할 거니까요. 그런 모습이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미국의 보잉 같은 회사도 네, 좀 유망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